네, 지금 시장 분위기 배재원 PB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전 배재원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죠. 바이 더 딥 지금입니까? 뭐 지금 일단 시장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오늘의 하락에 있어서 어떤 원인이 작용했냐를 보면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어떤 이상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어제 미국발 이슈로 인해서 좀 하락세를 보였죠. 어떻게 보면 관세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지난 2025년 4월의 움직임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와 일단 어제 있었던 이제 미국의 그린란드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한국 넥스트레이드와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증권의 증시 급락 관련 코멘트입니다. 대서양 동맹이 균열을 넘어서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실제로 트럼프식의 무역 전쟁이 80년 동맹인 나토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지금과 같은 시장의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결과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래 증시 조정에 대한 대응 항목에 좀 써놨는데요. 2025년 4월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증시는 이틀에 걸쳐서 약 12%가 하락을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5.5% 하락을 했는데 이 이후의 흐름을 한번 주목해 봤을 때는 더 큰 반등이 나왔었죠. 그 이유가 이런 관세 이슈로 인해서 트럼프가 시장을 굉장히 흔들어 놓고선 이제 저희가 흔히 타코라고 말하는 이런 관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하게 말했다가 수정했다가 다시 강하게 말했다가 오히려 철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투자자분들도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2025년 4월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10월에도 비슷한 이슈가 대두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럼 오늘은 왜 또 이렇게 익숙한 흐름이 나왔는데 하락을 하나라고 했을 때 사실 증시 자체가 거의 5,000피를 앞두고 굉장히 빠른 상황으로 빠르게 상승을 했었고 네. 누군가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원했겠고 누군가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차익 실현을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심리들이 좀 결합됐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문구 두 줄입니다.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이런 공급의 제약이 있었고요. 이러한 공급 제약이 단순하게 뭐 수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굉장한 초과 수요를 이끌면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이루어졌었는데 여전히 그러한 현상은 지금 이러한 뭐 미국에서의 이슈가 생겼다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이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1월이 지나도 2월에도 대두될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주요 기업들의 상승에 대한 것이 어떤 단순한 이슈라든지 이런 뭐 노이즈에 관련된 소문으로 오른 게 아니라 실제로 펀더멘털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좀 단정을 짓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업종별로 HTS 통해서 볼까요? 네. 오늘 반도체는 그래도 오늘 이제 상방을 하고 있는 것 삼성전자와 같은데, 네. 지금 하이닉스 왼쪽 위에 좀 작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삼성전자는 1%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두 기업들 어떻게 보면 코스피를 좀 지탱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 내에서 대장주와 뭐 주도주 뭐 이렇게 두 개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나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어제 이제 넥스트레이드 거래에서는 굉장한 큰 하락세를 네. 단기간에 보였었죠. 그런데 뭐 저가 매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수급은 이탈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르게 들어오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 하락이 정말 뭐 펀더멘털을 훼손할 이슈인가? 라고 했을 때 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오늘 현대차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 부끄럽지 않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이 좀 이렇게 차이가 갈릴까라고 했을 때 사실 코스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군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바이오 아닌가요? 그렇죠. 네. 바이오죠. 그런데 바이오 내에서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알테오젠의 이런 굉장한 낙폭이 오늘 좀 코스닥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장중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4%를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굉장한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뭐 다른 타증권사도 그렇고 알테오젠의 급락 이슈에 대해서 다뤘고 실제로 오전 내내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에 대한 이슈를 말했는데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로열티입니다.
실제로 알테오젠이 본인들의 기술에 대한 수출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로열티 수익을 쟁취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 컨센이 대부분 5%대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발표가 됐을 때는 2%로 좀 발표가 나면서 이게 최소 2%가 아니라 거의 확정적인 문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은 알테오젠 IR 담당이라던가 회사 측에서 기존에 이러한 로열티 부분에서 조금 언지를 주고 시장에서 조금 어느 정도의 뭐 달래기라던가 이러한 부분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해줬다라면 조금 이러한 하락세가 급락이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로열티 부분에서의 좀 실망감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이오의 하락을 이끌면서 코스닥이 지금 4%까지도 지금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가 차트 한번 길게 볼까요? 네. 자, 알테오젠은 연말에 호되게 한번 이슈가 있었죠. 라이센스 관련돼서. 그리고 JP모건 컨퍼런스에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완전히 역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분명 호재도 있어요. 이전 상장이라는 이슈도 있고 또한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단 말이죠. 네. 차트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알테오젠 차트가 오른쪽이죠. 네, 오른쪽에 네. 오늘의 일봉입니다. 그렇죠. 저기 파란색 한 번 더 있었던 게 작년 연말. 그렇죠? 네, 한번 12월 이네요. 급락했었던. 네. 네. 12월 5일이죠. 네. 작년 연말에 급락을 한 번 하고 연초에 어찌 되었건 끌어올렸어요. 바로 오늘 이 사태가 있기 전까지. 네.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 호된 신고식을 보고 있는데 펀더멘털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게 바이오한테는 쥐약인데 지난 연말에 비해서 과연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 내일 반등하겠죠. 기술적으로. 더 하락하면 이제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니까. 네. 그런데 상황이 바이오한테 녹록치 않다라는 우려 때문에 잘 손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바이오를 좋게 봐야 되는 환경들이 지난 연말,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급락 때와 네. 개선됐나라고 보면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오히려 금리를 올린다고 막 하니까 오케이 예기치 못하는 악재가 왔다 좋단 말이죠. 주가는 항상 큰 악재 뒤에는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재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당일로 봤을 때 알테오젠의 악재가 나오면서 다음과 같은 하락세를 이끈 것도 맞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일본 쪽을 바라봐도 지금 4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돌파를 했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1995년에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돌파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일본의 4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돌파를 했고요. 실제로 미국채 금리 역시 전날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환경 자체가 바이오에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맞고요. 일단 알테오젠의 개별 기업에서의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 바이오 업종 내에서 알테오젠이 상승하는 이 지위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부분도 좀 흔들리면서 여타 다른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하락세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봐야 될 점이 이런 바이오 전체적으로의 투심 개선이 있기까지는 사실 매크로적인 이슈도 그렇고 이런 알테오젠의 개별적인 이런 호재 뉴스도 좀 나와주면서 어떤 반등의 물꼬를 터야 되는데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뭐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죠. 그런데 악재가 이렇게 강하게 반영되었을 때 과연 향후의 바이오 업종 내에서의 수혜는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요. 매크로적인 부분은 사실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같은 악재를 반영하고 좀 나아질 거라고 가정을 하면 오히려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기술 수출적인 부분에서 이상이 없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시장에 방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컨퍼런스에서 긍정적인 이런 바이오텍과의 협업 소식이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여전히 기술 수출 관련해서도 지금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에도 얘기가 들리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뭐 비만 치료제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러한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하는 시점이 오히려 지금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긍정적인 희망 회로를 섞어 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했는데 뭐 여기 무슨 답이 있겠어요. 이제 네. 개선된다라고 봤을 때 이제 하나하나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긍정적인가? 그것에 집중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 신년 기자회 한번 했죠. 네. 물론 그것
또 구두 개입인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달러 환율이 한 7원 정도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답은 모든 위기는 외환시장에서 온다는 측면에서 환율은 좀 잡혔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환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뭐 외사에서도 2026년에 환율에 대한 전망을 했을 때 대부분 1,470원에서 뭐 1,480원 이 부분이 좀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런 환율적인 부분에서 최근에 사실 미국이 지금 그린란드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거 제국주의 아니냐, 이거 미국에 대해서 오히려 탈아메리카가 돼야 되지 않은가라는 부분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기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으로 촉발된 셀 아메리카 트레이드가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가 약 1% 하락하면서 2025년 4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 역시 지난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에서 봤을 때 미국 내에 있는 타국가들의 투자 자금들이 좀 이탈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 덴마크에서는 연금 쪽에 투자한 이 자금 자체가 미국채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뭐 전량 매도했다라는 소식도 지금 뉴스에 빠르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소식들이 아직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을 좀 잠잠하게 했던 어떻게 보면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오히려 셀 아메리카가 확산이 되면서 이런 미국에 대한 달러 가치가 앞으로는 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상대적인 통화 가치로 보면 원화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통화적인 어떤 이런 문제라든지 부분들이 계속 불거질 텐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지난 4월에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지속적으로 갔을 때 시장에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조금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려 두 번째 이 미국 생물보안법 얘기도 좀 드리면 네. 저희 바이오 관련해서도 사실 개별 기업들의 이런 악재들이 나올 때마다 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호재성인 뉴스들도 봐보면 사실 생물보안법 통과가 좀 초읽기가 되면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나라를 좀 대표할 수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같은 이런 기업들도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 이러한 하락세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목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장은 뭐 진폭이 좀 커 보입니다. 네. 배지원 PB에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가운데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또 장이 또 들어 올리고 네. 있어요. 네. 자, 물론 올해 한 16%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조정 늘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에서 대한 실망감이 오는 되게 큰 것 같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해져야 되는데, 한 이틀 동안의 우리 장의 흐름을 보면 네. 오전에 뺐다가 오후에 다 들어 올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막 12개월 연속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어저께 미국 장을 제가 간만에 또 좀 세세하게 봤는데, 시작하고 하락하다가 좀 들어 올리다가 또 쭉 빠졌어요. 네. 오늘 우리 장도 잠깐 반등하다가 또 이렇게 빼고 있단 말이죠. 뭔가 한 이틀 사이에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장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은 개인이 받쳐주고 외국인은 팔 거예요.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반대로 되고 있거든요. 물론 환율 때문인가 등등도 있지만 오후장 되게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뀌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은 오후장에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장은 오후장 지금 마지막에는 애프터에는 내렸고 네. 어떨까요 패턴이? 사실 오늘 그리고 뭐 최근에 이틀도 그렇고 뭐 앞으로도 그렇고 오전장과 오후장에 대해서는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어제 미국장을 통해서 좀 여전히 주목해야 될 이슈가 그렇게 시장이 빠지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M7이라 할 수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 낙폭이 큰가 싶을 정도로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살아남은 업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반도체인데요. 네. 네,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8% 상승도 보였고 여전히 애프터마켓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음봉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그러니까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같은 수요가 미국에서도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반도체.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에 나오면서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노이즈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는 업종들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과연
반도체 내에서의 업종들 그리고 기업들의 주가가 빠졌을 때 과연 이거를 빠지게 내버려 둘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표를 통해서 좀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 네. 여전히 반도체 내에서의 이런 D램 공급 업체들의 주가는 여전히 좋고요. 실제로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금 미국장에서 샌디스크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장기 낸드 계약이 정말 판을 치고 있고요. 지금 100% 현금 선결제 조건도 제한 중이라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M7이 투자자분들에게는 친숙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동성 있는 장에서도 살아나는 업종들은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러한 하락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과연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2026년에도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기업의 마진 개선이 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좀 마무리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우장 한마디는 반도체를 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반도체를 봐라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런 상승과 하락 흐름은 매일 달랐어요. 같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또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두 기업의 투자 포인트는 뭐 D램과 낸드에 대한 공급 부족과 초과 수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러한 급락장에서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장이 하락했으니까 저도 오랜만에 한번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비유를 좀 드리면 전자닉스를 고민하는 분은 많지만 걱정하는 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 1, 2, 3위를 담당하는 전자, 닉스, 현대차 모든 것은 위기일 때 본연의 색깔이 나타나는 것처럼 혹시 오늘의 기점으로 우리의 주도주가 반도체에서 오늘의 히어로는 현대차잖아요. 현대차로 바뀌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배전 PB 보내드리기 전에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주도주 전자닉스겠죠. 전자닉스 없이 5000P 생각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2026년 지금까지의 주인공은 현대차입니다. 오늘 더구나 현대차가 사실은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주도주가 바뀌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코스피가 5천을 감에 있어서 이러한 주도주의 바뀜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 2025년을 생각하면 상반기에 조방원이라고 말했고 그다음 뭐 하반기에 있어서는 뭐 금반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2026년에도 반도체와 이런 자동차 그리고 로봇 이 세 업종들의 정말 순환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증시를 견인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주의 교체보다는 이런 주도주의 순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더 딥 배재원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저께 5000P 되면 세레머니 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무색할 만큼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네. 저희 방송 시작할 때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아이 뭐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오늘 바이오를 갖고 계셨던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뭐 보죠. 늘상 영원한 건 없고 또한 이런 개별 이슈로 하락하면 반드시 작용, 반작용이 있으니까요. 내일 한번 오랜만에 여쭤볼까요? 어떨 것 같은지? 아, 근데 오랜만에 항상 네. 물어보신다고 하는데 매일 오랜만이 물어봐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네.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원복이라는 얘기가 화두였는데 내일은 오후장부터 기운을 내는 우리 코스피를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밥보다 투자 하나는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